안녕하세요. 우리가 다 막아낼 지니 SMS 공격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태우입니다. 오늘 카프카, 플링크, 피처 스토어로 구현한 실시간 ML 피처 서빙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 어카운트에서 AI 스페셜리스트로서 AI를 활용한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AI로 실시간 SMS 공격 방어를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SMS 공격에 대해 소개드리고 탐지 모델과 이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위한 아키텍처 설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MS 공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삼성 계정에서 SMS는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실까요?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단계를 거쳐 2단계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2단계 인증 방식으로 SMS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S 기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삼성 계정에 피해를 주는 공격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격의 이름은 SMS AIT 공격입니다. SMS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과도한 과금을 유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위협 공격으로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로 공격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와 같이 SMS 비용이 비싼 국가들에서 공격이 발생합니다. 공격의 특징으로는 평상시 SMS 요청량 대비 급격한 요청이 발생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SMS 공격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SMS 요청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이나 웹과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삼성 계정에 SMS 2단계 인증을 요청하면 저희는 벤더사에게 SMS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벤더사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에게 요청하며 실제 SMS 발송이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는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삼성 계정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격은 공격자가 만든 자동화 봇을 통해 SMS를 대량 발생시키는 형태로 수행됩니다. 이때 공격자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와 손을 잡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타사 피해로 X사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 트윗을 보시면 페이크 2FA SMS로 인한 X의 연간 피해액은 6천만 달러, 한화로는 현재 기준으로 약 86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SMS 2단계 인증을 모두가 아닌 블루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득을 얻어가는 공격인 만큼 SMS AIT 공격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IP 기기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고 변경하며 공격하는데요. 공격 특징과 예시를 보시면 국가 코드와 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다양한 인증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성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격 양상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규칙 기반의 대응 방식으로는 공격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SMS AIT 공격 탐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삼성 리서치와 협업하여 웹, 디바이스 모델 2개를 개발했고 탐지율, 오탐률 면에서 모두 훌륭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훌륭한 모델이 개발되었으니 남은 것은 ML 모델들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실시간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ML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했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배포는 쉽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 배포를 위해선 데이터 수집, 정합성 확인, 피처 추출,
인프라, 모니터링 등 준비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도 모델 배포를 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 중 실시간 피처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한 데이터 컬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서빙 인프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MS 공격 탐지는 곧 복잡한 ML 모델 피처 연산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델에 사용되는 값인 피처는 윈도우 집계, 다중 테이블 조인, 서버 쿼리 등 복잡한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시간 연산을 위해선 이런 피처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 시스템 설계의 핵심입니다. 피처 예시로 최근 24시간 동안 SMS를 많이 보낸 사용자의 행동 패턴, 국가별 SMS 요청 시 사용된 전화번호 패턴과 같은 복잡한 피처들이 존재합니다. 아래를 보면 주요 로직을 제외한 저희의 피처 쿼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쿼리 안에는 distinct, unnest, array aggregation, partition by 등 많은 고비용 로직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 계산 로직들은 ML 모델 추론을 위해서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연산, 운영 환경에서도 가능할까요? 분석가가 만든 복잡한 ML 피처 로직은 운영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는 복잡한 SQL,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며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개발자는 시스템 안정성 및 지연 최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만든 피처 로직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운영 환경에서는 속도와 리소스 문제로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와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두 입장은 모두 옳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공격 탐지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로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규모 실시간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의 원인은 피처 계산 시간으로 인한 것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복잡한 피처 추출 및 가공으로 인해 실시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피처를 반복 사용할 때마다 불필요한 중복 연산도 발생해 DB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처 스토어를 구축했습니다.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는 키밸류 저장소를 사용하여 피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로우 데이터로부터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 만들어진 피처는 피처 스토어에 저장됩니다. 그럼 온라인 서비스들은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피처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입 전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요청마다 피처를 반복 계산했어야 했지만 이후에는 단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응답 속도는 수백 밀리세크에서 초단위까지였던 것이 수 밀리세크 이내로 빨라졌으며 DB 보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24시간 윈도우 연산이 필요한 피처의 경우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모두 찾아 계산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조인이 필요한 피처의 경우는 여러 테이블을 읽어 연산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후에는 찾고자 하는 피처의 키값만으로 별다른 연산 없이 바로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피처 예시로 미국 사용자 A그룹이 24시간 동안의 이 SMS 인증률을 얻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키를 만들고 조회하면 0.76이라는 값을 바로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를 구축하여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서 빠른 조회를 위한 피처 스토어를 만들었으니 이곳에 넣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피처 스토어에 저장할 피처들은 여러 DB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물로서 피처 제작을 위해서는
분석가처럼 여러 DB에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MSA 환경의 서비스에서는 이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분석가들이 자유롭게 분석 가능하도록 데이터들이 모두 모여 있어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각 서비스마다 접근 가능한 DB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가와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 환경에서도 다중 DB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중앙 집중화 데이터 버퍼 파이프라인 구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RDB, 다이나모DB와 같이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 변경 사항에 대한 로그를 지속 수집하여 분석 환경과 유사하게 로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앙 집중화 데이터 버퍼 파이프라인은 카프카와 카프카 커넥트를 이용해 구축했습니다. USB-C 포트와 같이 여러 데이터 소스에 부착 가능한 카프카 커넥터를 사용하여 카프카의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저희는 데비지움, 미러메이커2, 다이나모 소스 커넥터와 같은 커넥터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간단히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고 데이터 접근 일원화를 통해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결국 데이터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카프카 기반 데이터 버퍼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규모 실시간 계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계정은 글로벌 서비스로서 전 세계에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모델 추론을 위해 필요한 피처들은 이 트래픽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동시에 약 2억 개의 윈도우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이벤트들은 앞서 설계한 구조에 의해 카프카에 저장됩니다. 적재된 여러 주제의 대규모 데이터들은 이후 계산을 통해 피처들로 변환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규모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계산을 위한 전용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했고 분석가의 코드를 쉽게 실시간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피처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은 앞에서 만든 데이터 버퍼와 피처 스토어 사이에 위치하며 피처를 계산하게 됩니다. 피처 프로세싱이 수행하는 역할로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윈도우 조인 어그리게이션 연산, 장애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피처 프로세싱 도구로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했습니다. 플링크는 운영 안정성,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을 제공하여 대규모 실시간 계산에 적합합니다. 플링크를 사용한다면 아래 예시와 같이 미국 사용자 A그룹의 24시간 동안 SMS 인증률이라는 피처를 계산할 때 데이터 버퍼로부터 이벤트를 읽어 타임 윈도우만큼만 조인하고 계산해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값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민인 어떻게 대규모 실시간 계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플링크를 사용한 대규모 실시간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고민들을 모두 반영한 저희의 최종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DB의 변화를 애널리시스 커넥터가 받아 애널리시스 메시지 허브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럼 온라인 프로세서가 이벤트를 바로 읽어 피처화한 후 값을 다시 적재하게 되고 이 값은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에 전달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웹과 디바이스에서 SMS 평가를 요청하게 되면 SMS 어세스먼트는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에서 빠르게 피처를 조회하여 ML 추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플링크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24시간 윈도우 계산 후 출력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규모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처를 계산하며 발생하는 조합의 규모는 수억 개에 이르러 출력 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주기적으로 피크가 치는 시점이 데이터가 계산되고 출력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플링크와 관련 서비스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며 만약 출력된 결과들을 빠르게 제때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결과들은 의미를 잃어 더 이상 피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폐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플링크의 계산 시점을 국가 코드별로 분배하여 출력을 분산시켜 완화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피크가 이전 대비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으로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처 스토어 운영 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처 스토어를 운영 개발하며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 사용 시 느꼈던 한계와 왜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기에 AWS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는 리전 간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계정은 동일 서비스들이 여러 리전에 존재합니다. 저희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는 이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여러 리전에서 운영 시 직접 동기화해야 하거나 동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단일 리전에서만 운영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관리의 불편함입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처 변경이 잦아 추가와 삭제가 필요했는데요. 등록된 피처를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처는 피처 그룹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피처 삭제 시 피처 그룹 재생성이 이루어져야 해서 삭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로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온디맨드 피처와 같이 조회 시점에 입력되는 데이터로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한 피처들이 존재합니다. 예시로 SMS 요청 IP 국가와 사용자의 국가를 비교하는 경우 요청 IP를 국가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각 서비스들은 피처를 얻기 위해서 관련 로직을 갖고 변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AWS 다이나모 DB를 저장소로 하여 글로벌 리전에 생성했고 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리전에서 일관된 피처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하우스 피처 스토어를 서비스로 구성하여 피처 스토어에서 커스텀 로직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피처 관련 로직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모 DB 소스 커넥터의 부재입니다. 애널리시스 커넥트를 통해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카프카에 적재하기 위해선 둘 사이를 이어주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피처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AWS 다이나모 DB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동일하게 카프카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래된 오픈소스를 가져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나모 DB의 DB 전체를 읽는 스캔 동작을 비활성화했습니다. SMS 데이터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에서 스캔이 동작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툼스톤 메시지를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툼스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컨슈머들이 있었기에 이를 온오프 기능을 추가해 전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변경들은 원본 오픈소스가 활발한 상태였다면 기여를 했겠지만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내부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ML 피처 서빙 시스템을 개발하며 경험한 내용과 해결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실시간 피처가 준비될 때 AI는 보안을 지켜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